붕괴 법칙에 대해 설명하는 식은 사실 이 차폐에 대해 계산하는 식과 똑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똑같이 시작하는 양, 그리고 이 2라고 표시되는 정수, 숫자, 그리고 시간이든 차폐체를 통과하는 두께든 어떤 변하는 숫자, 그리고 이 특성을 나타내는 상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붕괴 법칙에 설명할 때는 이 뮤 대신 람다가 있었는데, 이 람다는 방사성 물질이 1초에 얼만큼 감소하느냐, 그걸 표시하는 상수이며 동시에 그 방사성 동위원소의 고유 특성입니다. 유사하게 선형감쇄계수 뮤, 얘는 방사선이 1cm를 지날 때마다 얼마나 감소하는지 그걸 표시하는 확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형감쇄계수의 정의를 보면은 방사선이 어떤 물질을 단위 길이, 즉 1cm를 진행할 때마다 얼만큼 감쇄하느냐, 즉 줄어드느냐, 이걸 표시하는 게 선형감쇄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선의 세기가 100이었는데 얘가 어떤 차폐체에 입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1cm를 지난 이 위치에서 방사선의 양이 98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결국 100의 방사선이 98로 줄어들었으니까 0.02가 약해진 거죠. 이 0.02가 바로 선형감쇄 계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형감쇄 계수의 의미는 이 길이 1cm를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감소하는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감소한다라는 표현을 달리 표현을 하면은, 즉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100의 방사선 중에 2에 해당하는 방사선이 이 물질과 상호작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한 비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선형감쇄계수가 0.1인 경우를 표시했는데, 그럼 여기가 0.0이 대신 0.1인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100의 방사선이 1cm를 지날 때 이 중에 10분의 1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1cm를 지난 이 시점에서 남은 방사선은 9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선형감쇄계수는 물질의 고유 특성이기 때문에 또 1cm를 지나면은 다시 이 1cm를 지날 때마다 다시 이 0.1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90에서 0.1이 사라지니 이제는 9가 사라져서 남은 건 91이 되겠죠. 자, 그래서 100이었던 방사선이 90이 됐고, 90이었던 방사선이 9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 비율, 줄어드는 비율인 선형감쇄계수는 여전히 0.1, 여기서도 0.1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 계산식에 따르면 처음에 100이었던 방사선이 1cm를 지날 때마다 얼만큼 남는가 를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식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라진 양이 궁금하다면, 즉 사라졌다는 표현은 이렇게 물질과 상호작용한 방사선의 양이 궁금하다면, 이제는 반대로 이 위치에서는 100에서 90이 됐으니까 이 위치에서 사라진 10, 이 위치에서 사라진 91이 됐으니까 90일이 아니라 81이 됐으니까 여기서 사라진 9, 이것들의 합을 표현할 방법은 이 2의 마이너스 뮤x 대신 1-2의 마이너스 뮤x를 쓴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산 원리는
붕괴 법칙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선형감쇄계수의 단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형감쇄계수의 단위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는 이미 붕괴 법칙을 공부할 때 한번 다뤘던 부분인데, 붕괴 법칙을 보면은 n0가 2의 마이너스 람다 t가 되면서 이 t의 단위가 시간이기 때문에 람다의 단위는 이 시간의 역수여야 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t가 초라면은 람다는 초분의 1이 되어야지만이 이 두 개가 약분돼서 단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람다 t 부분에 단위가 사라진 숫자만 남겠죠. 선형감쇄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을 보면은 똑같이 i는 i0 2의 마이너스 뮤t, 이 뮤x, 이 뮤x의 부분인데, 뮤x에서 이 x의 단위가 cm일 경우 뮤의 단위는 cm 분의 1이 되어야만 서로 약분이 돼서 사라지고 이 위쪽에 단위가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뮤x 부분이 숫자만 남는 것이죠. 만약 이 x 부분이 cm가 아니라 밀리미터라던가 미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x가 밀리미터가 된다면 뮤의 단위는 밀리미터 분의 1이 돼야 되고, 이 x가 미터가 된다면 이 뮤는 미터 분의 1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차폐 두께를 표현하는 게 센티미터가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이 x는, 즉 차폐체 두께는 센티미터 단위를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이 뮤의 단위는 센티미터 분의 1을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단위 센티미터 분의 1이라는 단위는 실제로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어떤 숫자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얘를 센티미터의 마이너스 1승으로 표현을 하거나 혹은 per 센티미터 라는 형태로 실제로는 그 표기를 합니다. 이 마이너스 1승이라는 개념과 per 센티미터라는 개념, 이건 둘 다 모두 센티미터 분의 1을 표현하는 표기법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이렇게 쓴 세 가지는 모두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선형감쇄계수의 특성을 보면, 이 선형감쇄계수는 방사선이 가서 어떤 물질에 입사해서 이 1cm를 지나갈 때마다 얼만큼 감소하는가, 그 비율인데, 얘는 방사선의 에너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이 입사 에너지가 1메가 전자볼트일 경우, 그리고 혹은 이게 5메가 전자볼트일 경우, 이 감소되는 비율이 서로 다르다란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 에너지가 1메브일 때 방사선과 반응을 더 조금 할 것이고,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표현 반대였네요. 자, 1메브의 방사선이 있을 때, 1메브의 방사선 100이 들어갔을 때 얘가 1cm를 지나갈 때 만약에 이 중에 10%가 반응해서 90이 남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9메브의 광자는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투과력이 훨씬 좋을 겁니다. 그러니 똑같이 100개의 방사선이 입사된다면, 똑같은 1cm를 지난다면 이 90보다 투과력이 좋으니까 예를 들면 한 95개 정도는 여기까지 통과를 하겠죠. 이걸 선형감쇄계수 입장에서 보자면 100이 90이 됐으니까 선형감쇄계수가 0.1이고 100이 95가 됐으니까 여기는 선형감쇄계수가 0.05가 됩니다. 만약에 에너지가 훨씬 더 낮아서 한 0.01메브 정도 됐다면은 투과력이 약하기 때문에
100개의 방사선이 1cm를 지나서 뭐 한 50개 정도 남을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선형감쇄계수가 0.5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 입사된 광자의 에너지에 따라서 이 감쇄되는 비율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형감쇄계수는 방사선의 에너지에 따라 다르다. 첫 번째 특성이고요. 다음, 똑같이 1매부의 방사선이 입사했더라도 이 물질이 철일 경우 혹은 납일 경우 아니면 그냥 물일 경우, 즉 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투과력이 달라질 겁니다. 즉 이걸 직접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보면 똑같은 물질이 다른 물질입니다. 첫 번째는 똑같은 1매부의 방사선이 들어가고 여기도 똑같이 1매부의 방사선이 들어가는데 위쪽은 그냥 물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밑에는 훨씬 더 무거운 철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방사선은 물일 때 더 잘 통과를 할 거고요. 철일 때 통과가 더 잘 안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100개의 방사선, 1매부의 에너지를 가진 100개의 방사선이 물을 지나가서 90개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철을 지나갈 때는 철이 훨씬 더 방사선을 잘 막기 때문에 90개가 아니라 80개 정도 남을 겁니다. 그럼 역시 여기서도 선형감쇄계수는 0.1, 이 경우 선형감쇄계수는 0.2가 되겠네요. 방사선의 에너지가 똑같더라도 재질이 달라진다면 방사선을 저지하는 능력이 커진다, 혹은 방사선과 반응하는 확률이 달라진다 라는 거에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원자력 기초이론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한 상태에서 접근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원자 자체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과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방사선, 여기서는 광자로 생각해보면 광자가 들어오면 이 광자는 무엇과 반응하느냐? 원자핵 내부가 대부분 빈 공간이기 때문에 주로 궤도 전자와 반응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방사선과 이 전자가 반응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전자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방사선과 반응을 많이 한다. 즉 방사선을 많이 감쇄시킨다 라는 게 되고요. 전자가 많다는 의미는 전자와 양성자의 수가 거의 똑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원자 번호도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원자 번호가 높을수록 전자도 많으니 원자 번호가 높을수록 방사선과 잘 반응한다. 원자 번호가 많을수록 방사선을 잘 감쇄시킨다 라는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물의 원자 번호와 철의 원자 번호를 비교해 봤을 때 물은 구성이 H2O, 즉 원자 번호 1인 수소와 원자 번호 8인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철이 원자 번호가 20몇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원자 번호가 20몇인 철이 있으니 당연히 원자 번호가 높은 철과 반응을 잘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이 반응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즉 원자력 기초이론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원자 번호로 접근을 하건, 아니면은 원래 무거운 건, 질량이 큰 건 방사선을 잘 막아 라는 경험적으로 접근을 하던, 이 반응 자체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 방사선 차폐 능력이 달라진다. 즉 물질의 종류에 따라 선형 감소의 개수가 달라진다 라는 것으로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밀도. 물질이 보통 밀도가 다 일정합니다. 물의 밀도는 다 1로 알려져 있고요. 철의 밀도는 거의 다 7.8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밀도가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느냐?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똑같은 물인데 이 물이 고체 상태, 고체보다는 액체 상태로 있는 물, 액체 상태로 있는 물과 기체 상태로 있는 물을 비교하면 됩니다. 액체 상태는 당연히 방사선을 잘 막을 거고요. 기체 상태는 방사선을 잘 못 막고 방사선이 잘 진행을 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밀도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방사선 선형 감소의 개수가 밀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교과서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이고, 이걸 현장에서 더 가깝게 느끼는 경우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입니다. 콘크리트를 보면은 어떤 콘크리트든 자갈과 모래 그리고 콘크리트 시멘트가 섞여서 콘크리트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자갈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밀도는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콘크리트다 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가 않죠. 콘크리트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의미냐? 이 재질을 물리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원소로 이루어졌는가, 그 구성 성분을 보면은 자갈이 많든 모래가 많든 실제 이 구성 성분 자체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갈이 잘게 부서진 게 모래이기 때문에 구성 성분의 변화는 없는 겁니다. 그럼 구성 성분이 같으면은 방사선 입장에서는 원자핵과 궤도 전자의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방사선 자체는 이 원자가 모래 형태로 있든 자갈의 형태로 있든 가리지 않고 똑같은 확률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갈이 많이 들어가서 밀도가 높은 콘크리트나 혹은 자갈보다 모래가 많이 들어가서 밀도가 조금 낮은 콘크리트나 반응 확률은 같다. 이럴 경우 그러면은 이 반응량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느냐? 당연히 밀도가 많다는 얘기는 똑같은 부피에 이 원자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밀도에 따라 방사선이 훨씬 더 많이 감쇄된다, 많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가장 일반적인 콘크리트의 밀도가 2.3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벽돌 같은 경우는 밀도가 이게 1.7까지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 콘크리트일 때 내가 알고 있는 선형 감소의 개수, 얘를 이 벽돌일 때 적용하려면은 이 선형 감소의 개수의 이 질량 비율만큼 차폐가 안 되는 걸로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 성분은 같지만 밀도가 다를 경우에는 이 밀도 비율을 적용해준다. 뭐 이런 부분까지 모르더라도 결과적으로 똑같은 구성 성분일 때 밀도에 따라 차폐 능력이 달라진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선형 감쇄 개수가 달라진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음, 차폐체가 중첩된 경우 이걸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자, 이 그림이 그 예인데 이쪽 부분은 콜리메이터를 표현한 겁니다. 콜리메이터를 표현한 이유는 이 방사선이 펜실빔, 즉 굉장히 가느다란 빔, 연필처럼 가느다란 빔으로 한 줄로 오고 있는 걸 표현한 겁니다. 여기 첫 번째 차폐체, 두 번째 차폐체, 세 번째 차폐체가 있는데 이 차폐체 중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두 개를 생각하지 않고 이 앞에 있는 한 개의 차폐체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식 자체가 처음 출발한 방사선 I0 이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얼만큼 감소되느냐는 차폐체의 두께와 이 첫 번째 차폐체의 선형 감쇄 계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지금 첫 번째 차폐체의 선형 감쇄 계수를 이 두 번째, 세 번째 차폐체와 구별하기 위해 숫자 2를 썼고요. 그래서 μ1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첫 번째 차폐체의 두께를 이 두 번째, 세 번째 차폐체 두께와 비교하기 위해서 x1이라고 숫자를 붙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 지점에서 첫 번째 차폐체를 통과한 이 지점에서 방사선이 2세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방사선이 두 번째 차폐체를 입사하는 순간 이때 이 두 번째 차폐체 입장에서는 처음 시작이 이 값이 되겠죠. 즉 두 번째 차폐체 입장에서는 이 값이 I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I0가 처음 시작한 방사선이 어떻게 줄어드느냐? 똑같이 두 번째 차폐체의 차폐 두께와 선형 감쇄 계수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값을 또 곱해주는 거죠. 이 값에 이걸 곱해주면은 이제는 이 값이 이 비율만큼 감소해서 남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즉 이거 두 개를 연속 이걸 한번 계산해주고 이 값에 다시 한번 계산을 해주면 이게 두 번째 차폐체를 통과한 이 지점에서의 값이 되는 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세 번째 차폐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이 계산값이 이 세 번째 차폐체 입장에서는 시작하는 I0가 될 것이고 똑같이 세 번째 차폐체의 차폐 두께와 이 선형 감쇄 계수 이거에 따라서 또 감쇄가 되겠죠. 즉 이렇게 몇 개의 차폐체가 중첩되더라도 이걸 반복해서 곱해주기만 하면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하는 방사선의 색이 이 두 번째는 이쪽은 차폐체를 통과하고 남은 비율 즉 첫 번째 차폐체를 통과하고 남은 비율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두 번째 차폐체를 통과하고 남은 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세 번째 차폐체를 통과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수학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즉 지수 부분은 따로 더해줘도 같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면 좋지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이해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 방사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대로 줄어드는 비율 이해는 지금 제가 차폐체가 3개일 경우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차폐체가 이거보다 많아지건 혹은 2개이건 상관없이 그 개수만큼만 이 수식이 늘어나면 되는 겁니다. 이 수식은 굳이 차폐체의 종류가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차폐체와 두 번째 차폐체가 종류가 다르다면 이 μ1 값과 μ2 값이 서로 다르겠죠. 단지 그 차이인 겁니다. 만약에 두 번째 차폐체와 세 번째 차폐체의 차폐 두께가 다르자면 이 x2와 x3가 각각 다른 숫자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형 감쇄 계수와 반가층 혹은 십가층과의 관계인데 역시 붕괴 법칙을 설명할 때 이미 반감기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반감기와 붕괴 계수가 어떤 관계가 있나 그걸 설명하면서
이 공식을 설명을 했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반감기 대신 반가층이 있는 거고 붕괴상수 대신 선형감쇄계수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공식 자체가 똑같아지죠. 유일한 차이는 반감기는 시간이 단위라는 것이고 반가층은 길이가 단위라는 것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때도 반감기이기 때문에 즉 절반으로 줄어드는 숫자 2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ln 2가 온다 라고 설명한 것처럼 반가층의 정의도 방사선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특징이기 때문에 숫자 2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차폐 계산에서는 방사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수백 배, 수천 배 이렇게 줄어들게 계산하는 게 흔하기 때문에 이 반으로 줄어드는 이 의미보다는 오히려 10분의 1로 줄어드는 10가층이라는 개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10가층의 의미가 tenth value layer, 그래서 TVL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10분의 1로 줄어드는 10가층이다 보니 숫자 10빗 들어오는 차이만 있습니다. 이 HVL은 half value layer, 반가층이고요. 이 TVL 이건 tenth value layer, 즉 10가층 이런 을 표현한 겁니다.